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정유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준희 수석입니다. 정유업의 경우 유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수급 균형 속에 정제 마진 절대 수준이 양호할 전망이어서 2024년에도 여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업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유업 사업 환경은 수급상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립적이라고 예상합니다. 2024년 정유사들은 2023년과 유사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 배당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자체 대응하며 대체로 현 수준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을 보일 전망이어서 등급 전망 역시 중립적입니다. 먼저 2023년 정유업을 돌아보면 상저하고의 업황 속에 연평균 정제 마진은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여파로 유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실적 부담이 커졌지만 3분기 이후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등에 따른 유가 상승 속에 드라이빙 시즌 도래로 인한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그리고 항공유 수요 증가 등으로 정제 마진이 반등하여 3분기까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5조 원에 육박하였고 영업이익률은 3.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정유사들의 이익 창출 규모가 축소되며 3분기 누적 대비 연간 수익성은 소폭 하향 조정되겠지만 절대 수준은 양호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올해 정유사들의 투자 및 배당 지출이 확대됐지만 운전 자본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제어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4년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IMF, OECD 등 주요 기관이 2024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대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수요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수요 약세는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펙 플러스 감산 정책 지속,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 가스 투 오일 전환 수요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되어 유가는 일정 밴드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유가 전망을 감안할 때 사업 환경은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수급 요인 외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수급 외 요인도 있어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은 균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석유 수요 증분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실질적인 정제 설비 증설 부담이 크지 않고 기존 정제 설비의 가동률 상향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수급 밸런스를 이루며 양호한 수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상반기 멕시코, 바레인 등에서 정제 설비 증설이 있겠지만 미국, 일본 등지에서 폐쇄되는 설비도 있어서 순증설 규모는 예상되는 수요 증분과 유사하거나 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 속에 정제 마진이 방어되며 2024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가능할 전망이고 투자, 배당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 대응하면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이맘때 2023년을 전망하면서 등급 전망이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저하되겠지만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재무 안정성을 제어함으로써 신용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죠. 실제로 올해 실적이 저하됐지만 절대 수준은 양호했고 투자 부담 확대로 차입금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수한 레버리지 수준을 유지하며 현 수준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신용도 전망도 올해를 전망했던 것과 비슷해서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은 올해와 유사한 실적을 보이며 투자, 배당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 창출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S-오일의 경우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부여된 상태인데요. 샤인 프로젝트로 인한 자금 부담을 자체 대응하면서 개선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여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이슈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유업 신용도 측면에서의 키 이슈는 수익성 방어와 재무 안정성 제어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경기 둔화 전망이 우세하여 마진 하방 압력이 상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 수준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업체마다 투자 계획, 배당 정책이 달라서 재무 안정성 변동 수준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배터리 증설 투자를 계획 중인 SK 이노베이션과 샤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S-오일의 경우 2024년 예상되는 캐펙스가 각각 10조 원, 3.5조 원 수준이어서 자금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현금 창출로 대응하며 재무 안정성이 적절하게 제어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경기가 예상 대비 부진할 경우 정유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4년 예상되는 석유 수요 증부는 대략 150만 BD인데요. 부정적 이벤트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수요 둔화가 커지게 되면 수급이 악화되어 정제마진 하락이 클 것입니다. 다만 순증설 규모가 크지 않고 석유 제품 재고 수준이 낮은 점 등이 업황 하락을 일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만약 유가 급등이 발생하면 레깅 효과, 재고 관련 이익이 나타나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비수급 요인이 정유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수급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 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이 산유국에 인접한 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쟁은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경기 둔화 내지 침체로 이어져 정유업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인 미국의 정치 리더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 리더십에 따라 에너지, 안보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미국 대선 일정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수급 요인으로 인해 유가 및 정제마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유업체들의 실적에 대해 분반기 단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업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업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